자연인 윤 오늘 첫 재판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윤석열 오늘 피고인석 앉는다. 비공개 출석에 촬영도 불어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와서 형사재판 사실상 첫 재판을 오늘 받게 됩니다. 사실 공판 준비기일 때는 안 나와도 되긴 합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출석 의무가 생겼죠.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도 출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비공개 출석에 촬영도 불어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언론 취재진의 이 사진 촬영, 영상 촬영은 사실 보통 안 되는데 사진 촬영도 좀 불허가 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법정에 섰을 때 촬영이 허용이 됐었느냐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 이때 90초 정도 좀 사진 촬영이 허용이 됐었어요. 이 관련해서 사실 12.12 모대란 사태, 군사 반란 관련해서 뇌물수수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었는데 이때 90초 정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인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도 이 촬영이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촬영이 허용이 됐었다. 그런데 이번엔 재판부에서 허가를 하지 않았어요. 김광산 변호사님. 근데 재판부에서 촬영을 불허하면서 가타부타다는 설명은 없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네. 피고인이 동의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죠. 네. 근데 동의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국민의 알 권리랄지 이제 공공 이익을 위해서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일단 노태우, 전두환, 그 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이런 전 대통령들은 다 구속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의 어떤 모습이 알려지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 취소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자유로운 몸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관저에서 퇴거할 때도 다 모습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법정에서 이게 공개하냐 공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명박이랑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비교하면 이거 촬영하지 않은 것은 이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구속 수감이 돼 있었기 때문에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가기 전에 이제 내리거든요. 네. 그 어떤 유치장 들어갈 때 그때 다 카메라에 잡혔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경호차량 타고 들어갈 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또 전혀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약간 알 권리 차원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일단 재판부가 어떤 기존에 있었던 것 외에 안전이나 이런 이유를 좀 들어서 좀 이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단순히 이 법정 내 촬영만 불허된 게 아니라 이 제목에도 지금 나와 있죠. 제목에 뭐라고 나와요? 비공개 출석이다. 이 출석하는 모습도 공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하로 출석을 하는 걸 허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김수민 의원님,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지금 구속 취소가 됐고 자연인으로 나와서 이제 관저가 아니라 사저로 갔기 때문에 출석하면서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뭔가 말을 하거나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인가 여부도 사실 주목되는 부분이었었는데, 이렇게 되면 재판받으러 나온 모습을 아예 법정도 물론이고 법정 앞에 들어가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촬영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지하를 통해서 출석을 한다라고 네.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그날의 장면,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지하 출석도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속되기 전에 영장 심사를 받는 경우에 지상으로 출석을 하면서 모습이 드러났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9년에 보석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또 지상으로 출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만 굳이 지하이다라고 했을 때는 법정 내 촬영 불허뿐만 아니라 지하 출석 이 문제까지 겹쳐지게 되고, 또 사실 현재 그 서울중앙지법 25부 형사합의 25부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까지 취소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재판부가 특혜를 주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그 재판부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런 생각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재판부가 많이
논란을 자초하면서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실 한편으로는 이 정도 지적이 아니라 구속을 취소할 때 사유가 어떤 공수처 수사권이라든지 구속 기간의 시간 계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이었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거나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다거나 이런 이유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직권 구속까지 촉구하는 여론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가 어떤 의도였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을 자초하게 됐다. 이걸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짧게. 아마 재판부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럴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 네.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사건의 파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립이 심하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하 주차장이 아니고 외부로 뭐 공개된 상태에서 출소하게 되면 이거 굉장히 이제 극에 달할 수 있다. 그러면 보안 문제랄지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비교를 하기에는 지금 이 어떤 지지층의 양극화 현상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한 게 아니었겠냐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저희가 그 얘기를 했죠. 혹시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잠깐 서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뭐 어떤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이 주목이 됐는데 그런데 비공개가 됐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들어가서 김광선 변호사님. 사실 이 윤 전 대통령 헌재의 이 탄핵 심판을 받을 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가 직접 좀 피력을 하고 증인 신문도 막 자기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형사 재판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보일 것이냐라는 겁니다. 아마 탄핵 심판보다도 더 적극적인 모습을 더 보일 적극적일 거예요. 거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탄핵 심판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지만 네. 이제 내란죄와 관련해서 이게 죄가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느냐는 그 지금 법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뭐 나중에 사면 이런 걸 떠나서 네. 형량만 보면 뭐 거의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나올 확률이 크죠.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 때는 파면 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내란죄는 이제 형사 사건이고 더군다나 탄핵 심판에 비해서는 증거가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형사소법을 준용되기 때문에 검찰 조사의 어떤 증거 능력 같은 걸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형사 사건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무죄를 받지 않으면 이제 본인이 뭐 다시 구속돼서 기각할 수 없이 구치소에서 수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 심판보다는 이 내란죄 재판이 훨씬 더 본인에게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오히려 헌재의 이 탄핵 심판보다도 더 적극적일 거다. 왜? 지금 이 형사 재판은 본인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고 지금 형량 자체도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 그러면 상당히 좀 중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이제 사실 첫 재판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재판을 지금 받아야 될 겁니다. 근데 윤 대통령의 이 출석하는 데가 서울중앙지법인데 현재 옮긴 사저랑 불과 한 400m 거리라고 하죠. 뭐 걸어서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로 옮겼을 때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손을 흔들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저 앞에 굉장히 많은 뭐 주민들, 지지자들이 이 몰렸던 모습을 좀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서초동 사저가 또 약간 고향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윤 전 대통령이 그 얘기하죠. 여러분 보고 싶어서 제가 좀 빨리 왔어요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말고도 다른 얘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윤 사저 복귀 때 5년 하나 3년 하나 다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가슴 아파요. 라는 이 지지자의 말에 아유 뭐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뭐 같은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라는 거죠. 김수민 의원님. 일단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을 이기고 돌아왔다는 걸까요? 그건 뭐 정신승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5년 네. 하나 3년 하나는 여우와 신포도 우화가 있죠. 저 포도를 여우가 먹을 수가 없게 되니까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그런 의미에서 5년 하나 3년 하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연장을 할 것 같으면 대통령 하나 많아 이렇게도 연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이제 계몽령이라는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바람에 야당과 국회의 문제를 알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나의 승리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일부러 그런 척을 하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라든지 민주당 야권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준 게 윤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사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주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 주된 논리인데 근데 사실 이 전 대표하고 민주당한테 가장 큰 이익을 안겨다 준 게 윤 전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객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모른 척하고 본인이 아직도 야당이나 국회에 맞서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정신승리 논리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누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본인 생각에 본인의 뭐 약간 뭐 정신승리다라는 이런 표현도 좀 쓰셨는데 본인 생각 아니겠느냐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는 사실 저희가 포착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린 적이 있죠. 관저에서 앞들을 참모들하고 같이 좀 산책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 사저로 옮기고 난 다음에 외부 활동도 좀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녁 7시가 좀 넘은 시각 포착된 사진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여기는 어디지 싶으실 수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가 주상복합이죠. 그러니까 이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그 지하에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에 저녁 7시가 좀 넘은 시각에 가는 모습이 이 주변에 경호팀이겠죠. 경호팀들을 대동하고 같이 이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 봤더니 지하상가에 있는 한 갤러리로 들어갔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김광삼 변호사님 뭐 갤러리로 들어갔다면 뭐 누구 만나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저에서 나오고 바깥 활동이 더 뭔가 많아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 정도의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아파트는 이제 주상복합이잖아요. 네. 아파트 안에서 하루 종일 있기는 굉장히 답답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크로비스타 특징이 그 뭐 이렇게 정원이 넓다랄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내를 산책하는 데는 좀 좁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계속 주상복합 안에 아파트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상가 바람 쐬러 올 수도 있죠. 더군다나 뭐 갤러리에 그림이 뭐 걸어져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 뭐 저 정도의 활동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히 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5년 하나 3년 하나 뭐 이기고 돌아왔다. 이 말은 제가 조금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5년 하나 3년 하나가 아니고 사실 이제 5년 동안 대통령 잘해서 성공한 대통령 돌아왔어야죠. 근데 결국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아무리 본인이 계몽령이다 하고 야당의 어떤 독주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5년 대통령 하는 데 있어서는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걸 공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걸 이기고 돌아왔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기고 돌아온 건 아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파면이 됐잖아요. 그것도 전원일치로 있기 때문에 파면이 되지 않고 탄핵 심판이 뭐 기각이 됐다랄지 이제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파면이 된 상태고 더군다나 형사재판이랄지 뭐 여러 가지 줄줄이 지금 네. 본인과 관련된 수사랄지 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용어 자체를 뭘 의미하는지는 뭐잘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지금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얘기는 난 그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지하상가 돌아다니고 뭐 이건 당연히 뭐 살면서 좀 왔다 갔다 할 일도 있을 거고 하긴 한데 근데 오면서 지지자들한테 뭐 주민들한테 다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이런 얘기는 나도 잘 모르겠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 퇴거하면서 낸 입장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저는 오늘 관저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낸 입장문인 거죠. 한남동에서 서초동으로 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길.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밖에 같은 이 주상복합의 지하 상가를 나온 거긴 하지만 누구를 만나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또 새로운 길을 찾겠다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수민 의원님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길은 무엇이냐? 지금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은 그럼 또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새로운 길은 어떤 정치적인 개입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정정당당하거나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라기보다는 지하상가, 법원으로도 지하로 출석하고 하여튼 지하의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일단은 새로운 길이라고는 했지만 정치적인 개입이라고 보고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하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아마 이제 특정 주자를 찍어서 개입한다기보다는 여러 주자들을 좀 복수로 경쟁을 시키고 네. 그 주자들의 경쟁으로 하여금 비윤계라든지 탄핵 찬성했던 인사들을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그런 구도를 노릴 가능성이 커 보이고 지금도 사실 국민의힘 경선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좀 정치적인 개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한계를 절감하게 될 것은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당하면서 여론이 또 바뀌고 있는 게 탄핵에 반대했던 일부 시민들도 수긍을 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금 또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12.3 사태 직후에 어떤 탄핵 찬반 정도의 비율로 다시 회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 영향력은 앞으로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다만 국민의힘 경선이 바로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거예요. 하지만 영향을 주는 만큼 당 내에 영향을 주는 만큼 본선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뜨릴 것이다. 중도층 무당층이 윤석열 대 민주당 이렇게 그림이 짜여지는 것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정치 개입은 하면 할수록 결국에 자승자박이 될 거다. 이건 굉장히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길이라 함은 결국 정치에 현실 정치에 개입을 하겠다라는 취지 아니겠느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에 개입을 하겠다, 영향력을 좀 미치겠다라는 이 얘기로 나는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만 이게 계속될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 길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해석의 차원인 거죠. 다만 새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받고 있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은 분명 어떤 발목에 모래주머니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자칫 여기에 모래주머니가 더 덧대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명태균 어떤 먹잇감 먼저 물어뜯을까라는 거죠. 명태균 씨 지금 석방이 된 상태죠. 지금 이 보석으로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SNS에 어제 이런 글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콜로세움 경기장 철창에 145일 동안 갇혀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 문이 열려서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 서 있다.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보면 김광석 변호사님 일단 여기서 말하는 굶주린 사자라는 거는 본인을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콜로세움 경기장 철창에 그럼 이 사자를 넣은 주체는 누구이며 여기 밑에서 누굴 먼저 물고 뜯어야 열광하고 환호할 관중은 누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사자는 아니고요. 네. 동물에 비유한다면 하이에나 정도 될 것 같아요. 썩은 먹잇감을 찾아서 헤매는. 네. 우리 이제 사자와 하이에나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완전 다르죠. 네. 사자는 제왕이고 그다음에 하이에나는 밑에서 무엇인가 틈틈이 노리면서 뭔가 굉장히 비열하고 비겁한 그런 인상을 가진 동물이 하이에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명태균의 어떤 유효성이랄까, 뭔가 본인의 할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이제 파면 전에라면 저기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그러겠죠. 그런데 어쨌든간에 이 탄핵의 시국이랄지 내란의 시국에 있어서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게 명태균 사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즐겨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언론이 됐건 또 국민이 됐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이 있어요.
명태균은 범죄자죠. 네.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처럼 뭔가 사자로서 뭐 물어뜯고 환호하고 그런 걸 즐긴다고 하는데 네. 자기가 진 죄가 있잖아요. 그렇게 만든 게 누구죠? 본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죄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하는 거고 반성을 하고 그 만약에 자기의 죄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걸 진실을 밝혀서 뭔가 사회를 깨끗하고 정치를 깨끗하게 하겠다 하면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환호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상대방만 공격하고 여론조사 조작이랄지 그런 것도 본인이 다 하고 찾아가가지고 유혹을 하고 그랬더니 인물 아닙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잘못된 건 맞죠. 그런데 본인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뭔가 언론이랄지 국민들이 뭐 생각하는 거에 불을 지르고 그러면서 자기가 주목받고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명태균 씨가 이렇게 뭐 콜로세움에 굶주린 사자 누굴 물어뜯을 거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명태균 씨가 누군가를 지금 물어뜯으려고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게 지금 글 속에 드러나고 있죠. 근데 어떤 먹잇감부터 물어뜯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김수민 의원님 어떤 먹잇감부터 물어뜯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근데 저는 명태균 씨한테 갖고 있는 그 의구심이나 우려가 네. 본인이 살기 위해서 다른 그 의혹의 정치인들도 살려주는 길을 택하는 건 아닌가. 이것부터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문제를 털어야 네. 그 정치인의 문제까지도 털릴 텐데 일단 정치인들하고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대로 진실을 털어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같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좀 물어뜯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죠. 물어뜯지 않는 걸 택할 것 같아서 우려된다는 네, 이게 말씀이죠. 대립각만 세우고 네.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그냥 이게 다 빠져나갔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면 사실 본인이 가장 먼저 진실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일단 네. 뭐 대중 앞에서 고백하는 것 전에 수사에 제대로 임하는 것이 첫 번째겠고 두 번째는 고백을 할 거면 이렇게 운을 띄우고 간을 볼 것이 아니라 남김없이 고백을 해야 된다. 지금 본인은 콜로세움의 사자가 아니라 철창 문지기 같아요. 사자가 뒤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문 열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자에 비유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 본인이 먼저 고백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사실 궁금한 것이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 의혹 중에 가장 핵심이고 치명적인 것이 네. 상대 후보의 지지층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지지자들한테 본격적인 경선 여론조사 때 전화를 걸려고 했었다라고 네. 하는 2020년에 스스로 지인한테 얘기한 그 부분이 정말 실행됐는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할 때도 실행됐는지 이 부분인 거거든요. 그 부분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 고백하면 정치인들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고백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에 이제 본인이 맞닥뜨려 있다는 것을 좀 유념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김 변호사님 짧게. 근데 이제 나올 건 다 나왔다고 봐요. 굉장히 이제는 명태균의 얘기는 이제 진보해졌다. 왜냐하면 구속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그때 그냥 엄청난 얘기를 막 표현했거든요. 더군다나 자기한테 불리한 강혜경 씨랄지 그런 얘기는 또 다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과 관련된 것은 이미 제가 볼 때는 다 나왔다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싶으면서 뭔가를 정치판을 좀 흔들어 보겠다는 생각에 지금 저런 식으로 아주 극악한 표현까지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명태균 씨가 뭔가 좀 더 얘기를 내놓을 게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었죠. 이 본인이 굶주린 사자가 아니라 철창 문지기는 될 수 있는데 뒤에 굶주린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더불어서 실제로 누구를 물어뜯으려면 내 살점도 좀 같이 띄어서 줘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 살점 같이 던져 줄 것이냐. 그것도 의문이다라고 지금 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태균 씨가 말하는 이 먹잇감이 어떤 먹잇감을 얘기를 하는 건지 진짜 먹이는 맞는 건지 그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